다윗의 물맷돌에 이마를 맞고 쓰러진 거인 골리앗, 두 눈이 뽑힌 삼손을 기둥 사이에 결박하고 조롱했던 자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빼앗아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던 사람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끈질기고 두려운 대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연일 뉴시를 장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인가요? 전쟁이 벌어지는 가자 지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 땅 맞나요? 그럼 대대로 그 땅에 살던 블레셋 후손들을 쫓아낸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해자 아닌가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다만 그 답은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은 이어졌지만 민족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고고학, 최신 DNA 연구와 뼈아픈 근현대사를 차례로 따라가며 그 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성경 속 블레셋은 과연 누구였는지, 그 이름은 어쩌다 팔레스타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가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골리앗의 후예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 블레셋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셋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기원전 12세기 무렵 가나안 남부 해안에 정착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을 에게해 계통, 이른바 해양 민족과 관련된 집단으로 봅니다. 이 말은 곧 블레셋이 단순한 중동 토착 민족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이주 집단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블레셋의 진짜 기원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참여한 국제연구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아스글론에서 발굴된 고대 인골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철기 시대 아스글론 사람들에게서 남유럽과 에게해 계통의 유전적 신호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블레셋 문화가 등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가나안 남부 해안으로 외부 이주민들이 들어왔다는 유전학적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꽤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은 중동 토착민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의 후예였습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남긴 이 진실은 고고학 유적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됩니다. 초기 블레셋 유적에서는 당시 가나안의 일반 토기와는 전혀 다른 미케네 에게해 계통의 도자기 양식이 발견됩니다. 식생활도 달랐습니다. 블레셋 유적에서는 주변 이스라엘이나 유다 지역에 비해 돼지뼈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옵니다. 또 고대 돼지 DNA 연구에서도 철기시대 남부 레반트에 유럽계 돼지 혈통이 유입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부터 도자기, 그리고 돼지를 기르는 식문화까지. 이들은 단순히 이름만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바다 건너 고향의 생활 방식 전체를 지중해 동쪽 해안에 고스란히 옮겨와 정착한 완벽한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을 따라 강력한 도시 연합을 세웁니다. 바로 블레셋 5대 도시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놀라운 것은 이 이름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도 위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남쪽의 가사는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가자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중심 도시이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가장 뜨거운 현장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스클론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남부의 도시 아슈켈론입니다. 지중해 해변과 고대 유적이 공존하는 도시지만 가자와 가까워 로켓 경보가 자주 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아스돗입니다. 한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던 그 도시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주요 항구 도시 아슈도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드와 에그론은 내륙으로 조금 더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 알려진 가드를 포함해
두 도시는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고고학 발굴터로만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도시 가운데 가자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스클론과 아스돗은 현대 이스라엘의 도시로, 가드와 에그론은 이스라엘 안에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가자는 블레셋의 도시였다. 지금 가자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산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곧 골리앗의 후손 아닌가? 언뜻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같은 땅에 산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름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의 도시 연합이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체가 아니라 지중해 남부 해안 평야의 일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해안 지역의 이름이 훗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사해와 요단강 일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지역명으로 굳어졌을까요? 이름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플레셋,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펠리시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이 그리스어 팔라이스티네, 라틴어 팔레스티나를 거쳐 영어 팔레스타인과 한국어 팔레스타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결정적으로 넓은 행정명으로 굳어진 계기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서기 132년 로마가 다스리던 유대 땅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르 코크바의 난이니가. 유대인들은 시몬 바르 코크바를 중심으로 결집해 로마군에 맞섰고, 한때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독립국가를 세운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세가 강했습니다. 로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제국 곳곳에서 정예 군단을 끌어모아 유대 땅으로 보냈고, 서기 135년 마침내 반란을 진압합니다.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로마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수많은 유대인이 죽었고 수백 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드리아누스의 조치는 군사 진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 자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자리에 로마식 도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를 세우고 유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이 지역의 공식 명칭은 유데아, 즉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이 이름을 행정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그 자리에 새긴 이름이 바로 시리아 팔라에스티나였습니다. 왜 하필 이 이름이었을까요? 팔레스티나의 뿌리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오랜 원수로 기억해온 블레셋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 삼손과 싸웠던 블레셋,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그 민족,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던 옛 원수의 이름을 로마 황제는 유대 땅 전체를 덮는 행정명으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땅은 더 이상 너희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지도 위에서 유대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옛 원수의 이름을 새긴 것, 이름을 통한 정치적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해안 지역에서 비롯된 이름은 로마 황제의 결정 속에서 유대 땅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후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비잔틴 제국을 거치고 7세기 이슬람 정복 이후 아랍어 필라스틴으로, 오스만 제국과 20세기 영국 위임 통치령에 이르기까지 이 이름은 시대마다 범위와 공식성은 달라졌지만 지역명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름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아래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오래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이름만 다른 사람들의 땅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 블레셋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의 민족이 지금도 가자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블레셋이라는 독립된 민족 정체성은 이미 2500여 년 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도시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압박을 받았고 기원전 604년 무렵 신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정복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 속으로 흡수되어 갔고 독립된 언어와 종교,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더 이상 역사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누가 채워갔을까요? 그 땅은 결코 비어있던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인, 이스라엘인, 사마리아인, 페니키아인, 아람인, 헬라인, 로마인, 비잔틴인, 아랍인, 수많은 민족과 제국이 이 지역을 지나갔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섞이고 언어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로마와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았고 7세기 이후 이슬람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많은 주민이 점차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며 문화적으로 아랍화되었습니다. 여기서 DNA 연구가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2017년 영국 생어연구소가 발표한 청동기 시대 가나안인 고대 DNA 연구, 그리고 2020년 하버드 히브리대 연구진이 참여한 남부 레반트 고유전학 연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러 유대인 집단은 청동기 시대 남부 레반트 사람들과 깊은 유전적 연결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가자와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깊은 뿌리는 성경 속 블레셋이라는 별도의 민족 정체성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살아온 고대 레반트 주민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같은 뿌리가 현대 유대인에게도 흐른다는 점입니다. 아슈케나지, 세파르디, 미즈라히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겪었지만 그들 역시 고대 레반트와 연결된 뿌리를 공유합니다. 물론 이 말이 DNA가 어느 한쪽의 정치적 권리를 자동으로 증명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전자가 땅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성경 속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와 과학 어느 쪽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가자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텔아비브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도 결국 고대 레반트라는 같은 역사적 토양에서 갈라지고 섞이며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남남인 두 외부 집단의 충돌이 아니라 같은 땅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갈라진 사람들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연결을 가진 두 집단은 어쩌다 같은 땅 위에서 끝없이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답은 불과 100여 년 사이에 벌어진 강대국의 엇갈린 약속,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중동전쟁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국은 이 땅을 두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 가지 약속을 남발합니다. 1915년 아랍 지도자들에게 전후 독립을 약속한 맥마흔 서한, 1917년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민족적 고향을 세워주겠다고 선언한 벨푸어 선언. 그런데 그 사이 뒤에서는 프랑스와 이 땅을 나눠 갖겠다는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랍에게는 독립을, 유대에게는 고향을, 프랑스와는 분할을. 세 약속은 애초에 한자리에 놓일 수 없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심해지고 나치 독일의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벌어지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국가 건설은 너무나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기억 속의 고향인 이 땅으로 유대인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수많은 아랍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두 민족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됩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나섰습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유대인 측은 완전하지 않아도 마침내 국가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랍 측은 자신들이 오래 살아온 땅을 내어주라는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도망치듯 철수하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바로 다음 날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제1차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생국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분할안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더 큰 비극은 남은 땅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웃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독립국가를 세워주지 않고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통치해버렸습니다. 요르단은 요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아예 자국 영토로 병합해버렸고 이집트는 해안가의 좁은 가자 지구를 공식 병합하지 않은 채 엄격한 군사 통치 아래 묶어두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도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가자와 서안 두 조각으로 찢어져 있는 비극은 바로 이 1948년 전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갈라진 영토의 뼈아픈 역사는 1967년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난 6.1 전쟁, 제3차 중동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는 물론 이집트가 관리하던 가자 지구와 요르단이 통치하던 서안 지구까지 모두 점령해버립니다. 12년 뒤인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시나이 반도를 돌려줍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자는 원래 이집트의 주권 영토가 아니었기에 이집트는 가자 지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거나 다시 편입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자 지구는 이집트의 주권 영토도 이스라엘의 공식 영토도 아닌 상태로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남게 됩니다. 이후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지고 가자에도 제한적인 자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5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안에 정착촌을 철수시키고 지상군도 밖으로 빼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평화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 급진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팔레스타인 내부는 완전히 쪼개집니다. 가자는 하마스가,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분열된 구조가 굳어진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촘촘한 국경 봉쇄, 하마스의 로켓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반복되면서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처참히 고립된 가자의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자는 분명 고대 블레셋의 기억을 품은 땅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자의 비극은 고대 블레셋의 연장이 아닙니다. 훨씬 가까운 시대, 즉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과 점령, 봉쇄와 정치적 분열 속에서 만들어진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고대 블레셋에서 유래한 것은 맞습니다. 가자 역시 고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경 속 블레셋 사람들, 곧 골리앗의 후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름은 고대에서 왔고 현실은 현대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